아니 그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 이후에 사람들이 바깥은 괜찮다 뭐 이러면서 산으로 모인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 안전한 걸까요? 한 산악회 카페에는 주말 산행 신청자들이 몰렸습니다. 공개된 배정 좌석표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집단 모임 자제를 당부한 방역당국의 권고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느슨한 부분도 엿보이지만 대체로는 주말을 맞은 시민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야외가 이제 그 자연환기가 되고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그 밀도나 이런 것들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전파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뭐 이미 외국의 논문이나 이런 데서도 어떤 카니발이라든지 뭐 스포츠 경기 이런 과정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고 네. 또 우리도 지금 8.15 집회와 관련된 그 개방된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무리 야외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몰리고 그 과정에서 밀접한 접촉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바이러스에 의한 전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소가 감염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전염을 일으키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사람이 사람한테 전염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 넓은 장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야외라고 해서 안전하냐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흩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 같아요. 근데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겠네요. 한강보수무대에 나오고 산에라도 좀 올라가서 그렇죠. 네. 좀 숨을 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우리가 참 안타깝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빨리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인내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네, 그렇죠. 네. 오죽 답답하면. 네,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꽤 많은 전문가들, 뭐 저도 그런 그 전문가 중에 하나였는데 아예 초기부터 3단계를 얘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를 전파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차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체의 지역을 한꺼번에 차단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풍선 효과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3단계로 아예 처음부터 가서 짧고 굵게 방역을 하고 차라리 단계를 낮추는 것이 훨씬 더 피로도도 덜하고 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손실도 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의견을 드렸죠. 네. 근데 실제로 2.5단계를 하고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그동안의 위험시설이라 했던 PC방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노래방. 노래방, 뭐 운동시설 이런 데를 폐쇄를 했더니 결국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갑니다. 거기를 막으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있고 이런 풍선 효과 때문에 더 그 방역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이제 3단계가 됐다면은 이제 그런 그 풍선 효과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기에 좀 더 환자가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럼 풍선효과 차단 방법은 3단계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전파와 유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네. 충분한 시간이 이제 2주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금 환자가 안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복기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복기를 해서 이게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를 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